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용기를 내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8년 차 되는 부부였어요. 저와 남편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다니게 되었고 병원에 다녀도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를 한 그런 상태였어요. 처음엔 남들 잘만 되는 임신이 되지 않아 좌절도 했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나 저 자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몸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임신이 되지 않으니 그럴 만도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하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이제 포기하자. 포기?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난 몸도 몸이지만 당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병원 같은 거 그만 다녀. 그 주사기도 이제 다 버리고. 알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남편이 저렇게 말해준다는 것을요. 사실 남자보단 여자가 더 힘든 과정이 분명했고 그런 과정 중에 점점 제가 지쳐가니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준 것이었죠. 그런 남편의 뜻을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흰 그렇게 임신은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점점 마음도 안정되고 아이 없는 생활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시댁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점은 있긴 했죠. 예, 너희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진짜 이대로 포기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식구도 없어서 조용한 집에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좋으련만. 너희는 정말 자식 없이 살 작정인 게야? 누구보다 아기 기다리는 건 저희란 걸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니? 이젠 아들도 필요 없으니 딸이라도 하나 낳아줬으면 좋겠단 심정이다. 나만 이러니? 나만 이래? 남들 다 가지는 애가 너희는 왜 그렇게 힘든 거니? 병원에 그렇게 다녔으면 한 번쯤이라도 임신이 될 법도 한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 돈은 돈대로 날리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어쩔 수 없죠. 노력해도 안 되니 이젠 마음 편히 먹고 기다려보려고요. 너는 속 편해서 좋겠다. 나는 이렇게 애가 타는데 넌 그렇게 속 편해서 좋겠다고. 내려놨다고 한들 저라고 마냥 속이 편할 리가 없는데 시무는 꼭 저런 식으로 답답함을 분출했어요. 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엔 시무 혼자 계셨는데 시무 말대로 아이라도 있었으면 가끔 보는 손주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그 재미도 없으니 저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시댁엔 제사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시부제사는 중요한 집안 행사였습니다. 시모는 늘 저에게 조상한테 잘하면 그게 다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면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말거라.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니 말이야. 특히 네 시아버지 제사상 준비할 때는 더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음식도 살아생전 네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것도 추가해서 올리고 라고 제사를 강조하곤 했고 저 역시 며느리 된 도리는 지키고자 시부 제사 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었죠. 시부 제사가 있는 날엔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가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외동딸인 저를 너무나 사랑하며 키워주신 아빠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으며 너무나도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러하듯 저 역시 많이 보답하지 못한 마음에 후회스럽기도 했고 더는 따뜻한 아빠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저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남편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남자가 나쁘끄럽게 꽃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던 사람이 한아름 꽃을 사와 안기기도 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모님께 애교 한번 부려본 적 없는 사람이 친정엄마의 팔짱을 끼고 우리 집에 모셔오기도 했고요. 장모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겁니다. 아니야, 그냥 밥만 먹고 갈게. 내가 여기서 자면 정서방 불편해서 안 돼. 불편하기는요. 요즘 집사람도 영 힘이 없어서 저도 힘이 없는데 장모님 계시면 집사람이 웃기도 하잖아요. 저한텐 그것만큼 힘나는 일이 또 없는걸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시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집사람 옆자리도 양보해 드릴게요. 그래? 정서방이 정 그렇다면 오늘은 자고 갈게. 이렇듯 엄마를 모시고 오는 날이면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제 옆에서 자게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웃는 날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돌아온 아빠의 기일날엔 슬프기는 했지만 처음보단 많이 무뎌진 감정으로 제사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빠의 첫 제사이다 보니 제가 모시고 싶었고 남편에게 이런 제 뜻을 말하니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곧 아빠 기일인 거 알지? 그럼 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왜? 나 우리 아빠 제사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 첫 제사이기도 하고 내가 차려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신이 장인어른 제사 챙기는 건 당연하지.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다 해. 난 상관하지 말고, 알겠지?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하라고 해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모시자고까지 해주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사코 와서 돕겠다는 엄마를 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뭐 하고 살길래 연락 한 통이 없어?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사돈 돌아가신 게 작년 이맘때 아니니? 네, 오늘이 기일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사 준비하고 있어요. 전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시모는 들어선 안 될 말을 들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되묻더라고요. 뭐? 뭐를 한다고? 아빠 제사 준비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문제가 많지. 네가 왜 그 제사 준비를 해? 너 출가 외인이야. 그런 네가 왜 친정 제사를 지내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작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이딴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댁 친정이 어디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다 시댁 제사엔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친정아빠의 제사를 챙기지도 못하게 하는 시모를 보며 정말 오만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시모에게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했어요. 어머님, 저 외동딸이에요. 저 아니면 제사 준비할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시댁 제사는 다 준비하고 지내는데 저희 아빠 제사 하나 못 지내드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정도면 넌 이제 친정하고 연을 끊었다고 봐야지.
어찌됐든 난 절대로 싫으니까 당장 다 때려치우거라. 싫은데요. 이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너 기어코 내가 가서 그 상을 다 엎어야 그만할 거야? 시모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잠자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가지고 가 한바탕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이 사람이 장인어른 제사상 좀 차리겠다는데 왜 엄마가 하라 말아야? 당연히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쳤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마누라 편 든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난 지금 마누라 편 든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된 행동으로 집사람을 괴롭히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만약 집사람이 엄마한테 잘못하면 똑같이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트집 잡지 말고 앞으로 그런 말 할 거면 집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 뭐? 연이라도 끊으란 말이야? 지금 엄마 말이 그렇잖아. 집사람한텐 자식돌이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우리한테 자식돌이 하길 바래?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하여튼 집사람이 장인어른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계속 그러면 우리도 자식돌이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평생 아빠 제사에도 안 갈 거고 엄마가 죽어도 제사상 안 차려드릴 거야. 시모는 화가 많이 난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연신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곤란하기도 피곤하기도 하다는 듯이요. 다시 이런 일로 당신 괴롭히면 참지 말고 할 말 다 해. 내가 다 막아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당신도 마냥 참지 말고 할 말은 다 해야 당신이 상처를 덜 받아. 알겠지? 알겠어. 내가 다 막아준다는 말보다 더 든든했고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무사히 지내게 되었고 엄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이부자리까지 펴주며 이런 날은 혼자 주무시면 안 된다고 눕혀드리기까지 했고요. 이런 남편으로 인해 시모에 대한 섭섭함은 사라지고 없었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시누이까지 저에게 연락이 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죠? 언니가 우리 집 제사 지내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처음엔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오빠가 잘 달래줘서 괜찮아졌어요. 어머님도 앞으로 제사 문제로 아무 말 안 하기로 했고요. 듣는 내가 다 속상하던데 우리 언니는 마음도 좋아. 오빠가 달래준다고 금방 풀리는 거 보면. 어쨌든 나도 엄마한테 한 소리 했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남은 앙금 있으면 풀어요. 괜히 마음에 담아두면 언니만 힘들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가씨.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시누이까지 나서 시모에게 한 소리 했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시모가 불쌍하단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앙금은 시누이가 말했듯 씻은 듯이 날아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시댁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평소 저랑 좋게 지내던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결혼 상대가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잘된 일이라며 얼마나 기뻐한 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자신보다 제가 더 기뻐하는 것 같단 말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누이에게 축하 말을 전했고 시누이 역시 기뻐하며 저에게 시집가서 잘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는 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하고 있는 와중 저에겐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시모였는데요. 시누이가 시집 간다는 말이 나온 뒤부터 묘하게 시모가 저에게 잘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밥상이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니? 너 먹으라고 내가 다 차렸어. 다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니 마음껏 먹고 맛있으면 싸서 가거라. 혹시 몰라서 넉넉히 해서 소분해서 넣어뒀어. 감사해요. 다 맛있겠어요. 얼른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두세요. 아니야, 됐어. 음식 만든 사람이 뒷정리까지 다 해야지.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기나 해. 아니에요. 설거지는 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저는 끝까지 설거지만은 제가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한사코 저를 말리며 직접 설거지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모습만 해도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시모의 입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시댁 제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갈까요? 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는 증조부님 제사 말이다.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날부터 시간 비워뒀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앞으로 제사 지내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앞으로는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우리 집처럼 제사 많이 지내는 집도 없고 너도 8년이나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싶어서 말이야.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간소하게 혼자 지내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안 와도 된다. 네? 어머님,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라니까 얘가 왜 이래? 이상하잖아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갑자기 아예 제사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혹시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하여튼 이번 제사부터 안 와도 되니 그런 줄 알고 푹 쉬거라. 그렇게 중시하며 8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사 하나만큼은 챙기던 시모가 이런 말까지 하니 불길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하나뿐이더라고요. 신우이의 결혼. 시기상으로도 상황상으로도 그 원인은 신우이 결혼밖에 없었고 전 남편을 붙잡고 추궁 아닌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시지? 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글쎄 이상하잖아. 8년 내내 나한테 밥상 받아먹던 분이 요즘 따라 집에 불러서 가보면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기도 하고 요즘엔 나한테 설거지도 안 시키셔. 그것뿐인 줄 알아? 그렇게 제사 노래를 부르던 어머님이 그제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사를 오지 말라고 하더라니까. 당신 같으면 이상하지 않겠어? 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아가씨 결혼 때문에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시지? 왜? 가전이나 가구 사달래?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아니면 침대? 뭔데? 말해봐. 아니야. 바라긴 뭘 바래.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이제서야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겠지. 남편은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아닌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지나치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과 말을 더듬은 것이 딱 남편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나 화 안 내. 난 당신이 거짓말하고 나한테 숨기는 게 제일 싫어. 그러니까 말해봐, 솔직하게. 전 남편을 끝까지 닥달했고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사실은 엄마가 혜은이 집이라도 해서 보내주고 싶나 봐. 집?
왜? 상대방 집안에서 집까지 해오라고 한대? 그런 건 아닌데, 의사 집안에 시집 가는데 집이라도 해가야 혜은이 기가 좀 살지 않겠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으로 혜은이 집 한 채 해달라고 하더라고. 물론 나는 그 자리에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어. 혜은이도 그 말 나오자마자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건 혹시나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랬어. 우리는 진짜 그럴 생각도 없는데 혹시나 당신이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당신을 대한다고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도 아닌 신우이가 결혼을 하니 저도 세탁기, 냉장고쯤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집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아빠의 보험금으로 말이죠. 정말 그 순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눈치를 남편은 또 살피고 있었고요. 여보, 당신은 정말 어머님 생각이랑 다른 거 맞지? 날 몰라? 난 진짜 아니야. 난 엄마가 그 말 꺼내자마자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어? 혹시나 쓸 일이 생긴다면 그건 오로지 장모님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잖아.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못 박았어. 혜은이도 그 돈으로 시집 가야 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까지 했고 말이야.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에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까봐 이야기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이 역시 친정아빠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지 않았고 오로지 시모 혼자 헛된 꿈에 빠져 난리를 부리는 듯 했어요. 전 남편의 말대로 신우이의 결혼엔 신경 쓰지 않고 지냈고 그렇게 제가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답답한 시모가 직접 이야기를 꺼내고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때쯤이면 제 귀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갔을 텐데 제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먼저 한 연락이었죠. 아가, 잘 지내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혹시 어디 아프니? 아프긴요, 괜찮아요. 요즘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좀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시모는 저의 잘 지내냐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쭉 빼며 축 처진 목소리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난 잘 못 지낸다. 요즘 걱정이 많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혜은이가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했지 않니? 그래서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런데 혜은이가 시집가는 집이 보통 집이니? 의사 집안 아니니? 의사 집안. 왜요? 그 집에서 뭘 과하게 바라기라도 하는가 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데 덜렁 몸만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집 한 채만 네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큰 집도 필요 없어. 딱 30평대 아파트면 어떻게 우리 혜은이 기 좀 펴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시모는 30평대 아파트가 사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듯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더 어이가 없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확실히 말해야 할게 전 돌리지 않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어머님, 30평대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돈이 준비되는 집안이면 집을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두 사람이 잘 이야기 나눠서 두 사람 힘으로 모아서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혜은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모아서 집을 마련해? 그리고 모은 게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 집에 신혼집 마련할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집안이 아니라 의사 집안이라고. 그런 집에 시집 가면서 집 한 채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니?
조금 전까진 아가 하며 상냥하기 그지없던 시모는 제가 단칼에 거절하고 나서자 180도 바뀐 언행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저 역시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같이 화를 낸다고 한들 남는 것도 없기에 최대한 차분히 시모와 대화하려 애썼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한테 말을 해야죠. 저한테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요. 글쎄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우리 혜은이가 평생 기죽어서 살 거 아니니?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가 집 한 채 마련해줘. 그러면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키우니? 너 돈이 있지 않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평소에 너랑 혜은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이도 좋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째째하게 구냔 말이야. 사이 좋은 거랑 집 한 채 해주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 네 아빠 사망보험금. 사돈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 많이 받은 거 나도 다 안다. 내가 네 아빠 제사도 지내게 해주는데 넌 고작 집 한 채 못 해주니? 결국 시모의 입에서 아빠의 사망보험금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고 더는 화를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빠의 목숨값을 자격도 없는 시모가 저리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참을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저한테 사망보험금이라도 맡겨두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 돈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 목숨값이에요. 그 목숨값으로 아가씨 아파트나 사주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아가씨 좋아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 저는 절대로 해드릴 생각 없으니까 더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너 진짜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혜은이 의사 집안에 시집 못 가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집 못해 간다고 못 갈 시집 같으면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집 못 가게 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집 한 채 바라는 집에 시집 간다고 욕심부린 아가씨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머님, 애먼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아가씨한테 예비 신랑이랑 이야기나 잘 나눠보라고 하세요. 너 지금 시험이 가르치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그깟 돈으로 유세 부리면서 시어미한테 이따위로 굴라고 네 엄마가 가르쳤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친정에선 이런 것까진 가르치진 않죠. 아니, 가르칠 필요가 없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요구를 할 거라고 어느 친정엄마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뭐야? 어머님, 저희 엄마가 이런 사실 알면 저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예요. 이 경우 없는 상황을 참고 살라고 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는 이런 이상한 요구하지 마세요. 전 집을 마련할 돈도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아빠 사망보험금을 욕심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씩씩거리고 있으니 어느새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당신 무슨 일 있어? 화난 표정인데. 어머님, 결국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아가씨 30평대 아파트 사주라고 하더라. 당신한테 이야기 듣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직접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화시키고 있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진짜 어머님 왜 그러셔? 애도 아니고 무작정 우기는데 내가 진짜 열불나서. 거기에다 내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친정까지 들먹이더라? 제사 가지고 서운하게 하더니 이제 돈이야? 왜 그러신데 진짜. 일단 내가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럴 줄은 몰랐어. 있어봐. 내가 당신 듣는 데서 확실하게 못 박을게.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그 돈 엄마가 맡겨놓은 돈 아니라고 했지. 어떻게 엄마가 사돈 사망보험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니? 네 동생 파혼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이럴 시간에 네 마누라 설득이나 시켜. 이러다 진짜 네 동생 파혼이라도 하는 날엔 이 엄만 화병 나서 못 사니까. 엄마가 화병 나기 전에 내가 화병 나게 생겼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 꺼냈다간 아무리 엄마라도 나 가만 안 있어. 당장 연이라도 끊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신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너 이 녀석아.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이 엄마한테 연을 끊자고 해?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하여튼 난 내 뜻 확실하게 전했으니 이젠 엄마가 결정해.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해서 아들 며느리랑 연 끊고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 보살핌 받으면서 살아갈지. 시모에게 한바탕 쏟아낸 남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이번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가 한 짓을 알려주며 한바탕 쏟아냈어요. 혜은아, 오늘 엄마가 네 언니한테 전화해서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사주라고 했다더라. 너 알고 있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그 이야긴 그때 끝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넌 진짜 그 아파트를 그렇게까지 해서 마련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넌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잖아. 내가 미쳤어? 다른 돈도 아니고 언니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돈을 욕심내? 엄마 진짜 나만 곤란해지게 왜 그래? 너라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나마 다행이네. 일단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엄마 포기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전화 한 통해. 당사자인 네가 전화해서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똑바로 말해주란 말이야. 알겠어? 응, 알겠어. 내가 말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후 남편과 저는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이가 나섰을 테니 더는 시모가 집집거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신우이는 다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더군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할 시간에 맞춰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신우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 오빠 출근했어요? 네, 방금 했어요. 왜요? 오빠한테 할 말 있어요? 신우이는 남편이 출근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요. 그냥 오빠 있나 없나 확인한 거예요. 언니한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인데요? 오빠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요. 언니, 진짜 나 섭섭한 거 알아요? 내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가씨, 다짜고짜 이러지 말고 상황을 똑바로 설명을 해줘야죠. 앞뒤 말 다 자르고 섭섭하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갑자기 짜증을 내며 섭섭하다고 하는 신우의 말에 답답함을 느낀 저는 언성을 높였고 그런 저에게 신우이는 본심을 드러내며 시모와 한치 다를 바 없는 아주 어이없는 개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몰라서 물어요? 언니가 내 신혼집 못 해준다고 그랬다면서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험금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파트 사주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가씨 본심이었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하더니 결국 아가씨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었네요. 네, 맞아요. 내가 다 엄마 시킨 거예요. 나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사망보험금으로 그 큰 금액을 받았단 걸 알겠어요? 나니까 이리저리 알아보다 알아낸 거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좀 해줘요.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되잖아요.
들어보니 시모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군 건 다 신우이 때문이었더군요. 신우이는 뒤에서 시모를 부추기며 저를 압박하고 있었고 본인은 시모의 뒤에 숨어 착한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에다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니 교묘하게 시모를 이용해 저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제가 버티며 싫다고 하자 더는 시모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싶었는지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를 압박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신우이는 시모보다 더 난리를 부리며 돈을 내놓으라고 우겨대고 있었고 전 밀려오는 배신감과 분노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죠. 그건 절대로 안 되니까 정신 좀 차려요. 아가씨가 어제 오빠한테 그랬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가씨가 그 돈을 욕심낼 수 있겠냐고요.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그 돈 내 돈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 돈이에요. 그런 엄마 돈을 내가 어떻게 욕심낼 수 있겠어요? 친정 돈이 언니 돈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 다 언니 돈 될 건데 미리 받아와서 좋은 일 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우이는 결국 하면 안 되는 말까지 짓거리고 있었고 결국 전 신우이에 대한 모든 대우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야, 지금 말 다 했어?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다 내 돈이 된다고? 어떻게 그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돈에 눈이 멀고 의사 남편에 환장했다고 해도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아니지.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요. 언젠간 죽는 게 사람인데 그 돈 쥐고 있어봤자 뭐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돕고 하는 거지. 야, 너나 필요하지 난 안 필요해. 내가 안 필요하면 쓸 필요도 없는 돈이고. 그리고 너 우리 친정에 돈 맡겨놨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넌 양심도 없어? 양심이요? 가족끼리 무슨 양심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럴 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런 게 가족이면 난 이제 너랑 가족 안 할게. 그간에 정이 있어서 웬만하면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다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나한테 뭘 바라지도 마.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아니 언니,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잘 되면 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만 내고 있을 시간에 친정에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요. 아 진짜.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너야말로 말이 안 통하네. 한국말 모르니? 영어로 해줘? 나 너랑 가족 안 한다고. 그러니까 끊어.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리며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통보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 역시 득달같이 화를 내주며 자신 역시 연을 끊겠다고 했고요. 사실 남편까지 연을 끊겠다고 한 건 놀랍긴 했지만 자신의 가족이 그런 깡패 같은 짓을 하는 이 상황이 참 납득하기 어렵고 가족으로 두기도 싫다고 강하게 말하더군요. 무엇보다 신우이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고도 했고요. 그럴만도 했죠. 앞에선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이 모든 사건을 주동하고 있었으니 저뿐만 아니라 남편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을 끊자고는 했지만 그리 쉽게 단번에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연락을 끊고 찾아가지 않고 지냈지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버렸으니까요.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온 시모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는데 화가 난 이유를 친절하게도 설명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속이 편하니? 이제 속이 편하냐고? 말을 제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세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앞뒤 말 잘라먹는 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네요. 너 때문에 네가 집 안 해줘서 내 딸이 파혼당했단 말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제가 왜 책임을 져요? 파혼당할 만하니까 파혼당했겠죠.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무릎 꿇고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한데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제가 왜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님이랑 연락 끊고 사는 그날 동안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무릎을 꿇을 생각도 없고 어머님이랑 왕래하면서 지낼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꺼지란 말이냐? 그까지 돈 좀 있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게야? 그까지 사망보험금 이젠 나도 싫다. 그 돈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시키고야 말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네, 후회는 절대 안 할 테니 알아서 다 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시모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다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신우이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들어보니 시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턱없이 모자라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 돈을 쥐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신우이도 아닌 그 상대방 남자에게 줬다더군요. 전 아무래도 이상해 신우이에게 연락을 걸어 자세히 물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가씨, 돈 마련했다면서요? 왜요? 내가 잘 될까봐 배 아파서 전화했어요? 걱정되어서 전화했어요. 집 마련할 돈을 왜 그 남자를 줬어요? 그런 건 아가씨가 가지고 있다가 아가씨가 계약금 내고 아가씨가 잔금 치러야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돈 받아와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그렇게 돈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진짜 별 참견을 다 하네. 이보세요, 언니. 이제 와서 친한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다시 들러붙고 싶은가 본데 이미 늦었다고요. 돈은 엄마가 다 마련해줬고 우리 똑똑한 예비신랑이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언니는 괜한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세요. 5천만 원짜리 약혼 반지도 해준 사람이라고요. 결혼 반지는 따로 해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떠난 버스에 손 흔들지 말고 언니랑 오빠는 행복하게 사세요. 살면서 힘든 일 있어도 절대 연락하지 말고요. 나 아가씨한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진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돈은 꼭 돌려받아요. 꼭 돌려받으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 바쁘니까 끊어요. 이렇듯 신우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었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어요. 저는 할 만큼 했고 저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더 나서는 것도 아니라 생각했으니까요.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둘 신경 쓰다간 정말 연을 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 뒤로 저는 2번 다시 그쪽으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다시 시댁에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의 소식이었는데 결국 결혼이 파토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의 예비신랑은 의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었다고 하더군요. 앞서 말했듯이 시모는 사기꾼인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보려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끌어다 돈을 갖다 주었고 사기꾼은 그 돈을 가지고 한동안은 신우이와 결혼 준비를 하는 척하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반지 역시 큐빅 반지였고 그 모든 것이 사기였던 것이었죠. 시모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았고 신우이도 반쯤 정신이 나가버려 시모가 새로 얻은 단칸방에서 술에 미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소식을 작은 아버님께 들은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쩌겠어. 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그러게 그 돈을 왜 사기꾼한테 다 줘버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렸으면 그때라도 생각이란 걸 해봤어야지.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었나 봐. 아니, 신고라도 할 걸. 아니다. 사람이라도 붙여볼 걸 그랬어. 됐어. 자책하지 마.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당신 괴롭히지 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안 좋네. 나도 속은 쓰리지만 어쩌겠어.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세상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참에 배우는 게 있겠지.
혜은이도 다 큰 성인이고 어른인데 어른답게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쓰지 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줘도 한동안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말렸고 그런 저를 무시했던 건 신우이였으니 저는 남편의 말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거짓골을 한 시모가 집으로 한번 찾아왔는데요. 쫄딱 망한 자신을 구제해달라며 이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부탁을 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곧바로 집을 내놓고 저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시모가 먼저 우리를 찾을 경우의 수를 다 끊어버린 거죠.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남편이기에 남편은 확실히 저와 시모의 연을 끊어주었고 덕분에 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임신 소식인데요. 처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글쎄 남편이 울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했어. 나 진짜 임신했다고. 그게 정말이야? 진짜야? 이거 꿈 아니지? 그래, 정말 임신이야. 며칠 전에 테스트기 했는데 2줄이길래 오늘 병원 다녀왔더니 임신 맞대. 5주차 들어섰대. 진짜 꿈 아니야? 진짜 임신이야? 여보, 고마워. 여보 진짜 고생했다. 진짜 우리 고생했다. 울긴 왜 울어. 기분 좋은 날에. 우리 앞으로 진짜 잘 살자. 진짜 열심히 살자. 그래, 진짜 고맙다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듯 저희는 더 애틋하게 지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 한 임신이라 뭐든 조심스럽고 때론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오래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던 만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요. 남편은 오랫동안 바래왔던 승진도 하게 되어 요즘 입꼬리가 내려올 새가 없이 웃고 다니곤 하는데요. 그야말로 겹경사가 생겨 요즘 저희 집엔 행복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이런 행복함을 느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시누이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다시 왕래하고 싶다거나 연락하고 싶어서 생각나는 건 아니고 남편이 걱정되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엄연히 따지자면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 가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고 지내고 싶다면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남편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싫어. 나도 당신만큼 우리 식구들한테 정 떨어졌고 실망도 많이 했어. 그만큼 배신감도 크고 말이야. 혹시나 살면서 이 감정도 무뎌지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날이 오면 그땐 당신한테 말할게. 우리 가족들 얼굴만 보고 와도 되겠냐고 말이야. 그러니 그때 알겠다고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래서 저도 이런 남편의 뜻에 따라주려고 합니다. 이제 떠나간 시댁을 걱정하지 말고 저희의 품에 찾아올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에도 제 옆을 지켜준 남편을 이젠 제가 지켜주려고 해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